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꾸리고 있는 50대 남성 사연자입니다. 젊었을 적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저는 늘 예쁜 딸을 얻길 바래왔습니다. 사실 아들이고 딸이고 성별은 상관없었지만 괜찮다면 딸아이를 바랬었어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였는지 제 아내를 쏙 빼닮은 딸을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이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대 초중반 어린 나이에 만났던 저희 부부가 30이 넘어서야 딸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만큼 제 딸은 저희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작고 소중한 딸을 참 귀하게 길렀습니다. 하나뿐이니만큼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줄 것도 많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저 품 안의 응석바지로만 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도 엄한 아내는 딸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제 딸이 밖에서 철부지 대접을 받는 것이 싫어 가정교육에서는 늘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제 딸은 매를 들 필요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착하고 예의 바른 탓에 크게 혼낼 일이 없었죠. 그렇게 하나뿐인 딸아이를 바르고 씩씩하게 키우며 저희 세 식구는 늘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젊어서는 돈도 없어 고생을 꽤나 했던 저희였지만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제가 하던 일이 잘 되어 경제적 여유도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 엄마는 그런 여유를 미처 누릴 새도 없이 일찍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암 투병을 하다가 기어이 그렇게 됐네요. 그 일로 저와 제 딸은 무척 힘들어했고 평생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남모를 부채감을 가지게 됐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 해도 제가 아이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부채의식 때문인지 저는 딸을 위해 전보다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욕심은 진작 틀려 먹었으니 금전적으로라도 어려움 느끼지 않게 키워야겠다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할 딸이 세상의 어려움이라도 모르고 자라길 바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때묻지 않게 키운 탓에 이런 딸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딸은 누가 봐도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줬지만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다고 사기꾼들이 많다고 알려줘도 저희 딸은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누가 웃으면서 다가오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딸아이의 밝은 면이 더없이 좋았지만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제 딸에게 걸맞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제 딸아이의 배우자가 되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제게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데려온 사윗감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내 딸과 헤어지라며 내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고 학벌도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건지 나중에 일을 하면서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는데 그것도 제 눈에는 핑계로만 보이더군요.
요즘 세상에 돈이 없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유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라는 게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그것들보다 제가 신경 썼던 것은 예비 사위의 나이였습니다. 저희 딸보다 8살이나 많다는 소리에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했거든요. 아무리 사랑의 국경도 나이도 없다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너무하다 싶었어요. 8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 차이였기에 저는 제 딸이 왜 그런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보다 8살이나 더 많으면서 능력은 8년 앞서질 못했어요. 직업도 변변찮아 보였고 모은 돈도 별로 없다 하더군요. 사실 제가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모은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었는데 돈 모으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셔서 집에 빚도 많았고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 걱정에 제가 일찍 가장이 돼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도통 모이질 않아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준비할 여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미정이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 미정이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제가 가진 것 하나 없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니 저를 믿어봐 주세요, 아버님.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그래도 어떻게 제 딸보다 8살이나 많은 놈이 결혼 준비할 여력도 없다 그러는지 저는 그런 예비 사위가 못 믿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런 지가 제 딸을 데려가려는 게 욕심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그런 자기를 도와주리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여유롭게 키웠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건지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더군요. 그 뻔뻔한 모습에 어찌나 기가 차던지 저는 그런 사위를 더 볼 생각도 없이 단번에 돌려보냈습니다. 중간에서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딸아이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위를 선뜻 찬성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절대 안 돼. 아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만나봐. 동수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이건 매정한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는 놈을 내가 어떻게 허락을 하니? 돈도 없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사기꾼도 그렇게 당당하진 않겠다. 아빠, 동수씨 형편이 어려운 건 동수씨 탓이 아니잖아. 동수씨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근데 형편이 어려운 걸 어떡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았대. 그래서 대학도 포기한 거고. 아니, 누구는 어려운 시절 없었어? 어려운 사정이야 다 있을 수 있지. 근데 30 한참 넘어서 남의 딸 데려가려는 놈이 신혼집 하나 못 구해온다는 게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준다 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신혼집도 없이 어디서 살림을 차리고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나는 별 욕심 없어. 남자 덕 보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으면 결혼하는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신혼집이야 월세도 있고 난 어디서 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여. 그러니까 아빠도 내 선택을 존중해주면 좋겠어. 평소에 제 말이면 곧잘 듣고 고집 부린 적 없던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오는데 순간 저는 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속에서는 불이 나고 황당하기만 한데 내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마냥 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체 순진한 내 딸을 어떻게 구슬렸으면 딸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예비 사위놈이 영악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생긴 건 밍숭맹숭하니 순해 보이지만
원래 그런 놈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려 했는데 저는 끝내 딸아이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더니 딸이 끝까지 우기는 상황에 제가 더 아이를 내몰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며 밥까지 굶는데 그 꼴은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저와 딸아이 사이가 더 멀어질까 싶었던 저는 결국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딸이 고른 사람이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모르는 사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 허락을 하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며 드디어 사돈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 동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미정의 아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변변찮은 저희 자식놈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하하, 제가 아이들 사이를 반대했다는 걸 들으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이라 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생각이 많아서 말이에요. 제가 제 욕심에 아드님과 사돈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만도 하시죠. 솔직히 제 아들이 뭐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에 당연한 일이죠. 아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저도 형편 차이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있고 제 딸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20대다 보니 제 눈에는 여태 어린애 같아서 말이에요. 게다가 일찍 떠난 집사람 대신 저 혼자 딸아이 결혼을 시키려니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형편 탓이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뭐 사실 저희도 내세울 건 없는 건 사실이죠. 원래 결혼할 때는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하는 건데 뭐 해가는 것 없이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게 돼서 말이에요. 아이, 요즘 세상에 누가 데려가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집도 형편 되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옛날처럼 결혼했다고 출가 외인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 점도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 안 되면 살던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내어줘야 하나 생각했는데 사돈께서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선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정이를 참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딸처럼 잘 해줄 겁니다. 그래 주시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딸 가진 부모 입장이 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애가 워낙 순하고 착해서요. 혹시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그럼요. 그 부분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며느리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옛날부터 그건 늘 다짐했었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딸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미정이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한답니다. 맞아, 아빠.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셔. 어머니 늘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을. 나도 전부터 늘 딸이 갖고 싶었단다. 옛날부터 딸 가진 부모들이 어찌나 부러운지. 동수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떠나지 않았더라면 둘째는 딸을 낳아야지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동수 덕분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잖니? 그러니까 미정이 너도 앞으로는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렴.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네 빈자리 채워주려고 노력하마.
나중에 우리 동수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하면 내가 혼내주마.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안사도는 참 좋은 분 같으셨습니다. 못난 아들 가진 죄인이라며 제게 미안해하시면서 시종일관 저희 딸을 예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제 딸이 잘 먹는 반찬을 지켜보며 챙겨주시고 저희 딸을 흐뭇해하며 보는 모습이 진심 어리게 느껴졌죠. 덕분에 나이 많은 남편에게 시집가서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딸을 친딸처럼 여겨주시겠다는 사돈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제 딸이 왜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걱정 없이 결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딸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됐죠. 이 사위의 사정을 알고 있던 제가 딸아이를 위해 아파트를 해줬거든요. 우선 명의는 미정이 네 앞으로 하고 나중에 둘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때 가서 명의를 바꾸던가 하자. 이건 내가 우리 미정이 결혼 선물로 해주는 거니까 자넨 섭섭해도 이해하게. 그럼요. 제가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집은 미정이 집인걸요. 전 그저 장인어른께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딸아이 명의의 신혼집 문제로 사위가 마음이라도 상할까 싶었지만 다행히 사위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생각보다 대인배인 것 같아 저도 사위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사위 역시 제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게 아들같이 구는 사위에게 저도 마음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외국으로 길게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사업 문제로 출장을 자주 다녔었는데 좀 길게 머물게 됐어요. 평소에는 혼자 있을 딸 걱정에 어떻게든 기간을 줄였지만 이제는 딸이 결혼해서 독립을 했으니 저도 걱정이 없다 싶었습니다. 미정아, 그 아빠가 이번에 몇 달간 해외에서 지내게 됐다.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 때문에 한동안 있어야 할 것 같아.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시간 봐서 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마. 그래도 이젠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럼 아빠 내 걱정하느라 길게 집 떠나지도 못했었잖아.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나 없는 동안 자네가 내 딸 좀 잘 챙겨주게. 그래 줄 수 있겠나?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대신 미정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자네랑 사돈에겐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렇게 저는 사위를 믿고 해외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도 이 자식 걱정이 아주 없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딸아이와 자주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일이 바쁘고 시차가 달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딸과 통화를 자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딸아이가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하며 이유를 말하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점점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면 문자로만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라 그래도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는 언젠가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아무리 피곤해도 지 아빠를 외면할 아이가 아닌데 왜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해졌죠. 하지만 제가 몇 번이고 물어도 딸은 괜찮다는 말만 할 뿐 제 전화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게 끝내 수상했던 저는 딸을 만나러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쁜 일정을 전부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 곧장 딸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렇게 딸아이의 신혼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자 제 딸이 아닌 사위가 저를 맞았습니다. 자네 집에 있었나? 미정이는? 미정이는 어디 있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여긴 어떻게... 지금 해외에 계신 거 아니셨어요? 몇 달 뒤에나 들어오신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가? 미정이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왔네. 그래서 내 딸 어디 있나? 미정이 여기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없다니. 그럼 어디 있는데? 밖에 나갔어요. 아무튼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럼 집안에서 기다리겠네. 아니 나중에 오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내 딸 집 두고 내가 어딜 가나? 비키게! 사위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 행동이 수상했던 저는 사위를 밀치고 현관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제 딸을 찾기 위해 집을 뒤졌습니다. 화장실이며 방이며 방문마다 여러 제끼며 제 딸을 찾아다녔어요. 사위는 그런 저를 말리려 했지만 딸을 찾으려는 제 앞에 방해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문마다 열고 다니다 안방문을 연 저는 그 안에서 제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내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제 눈앞에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딸이 안사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사위는 제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미정아,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야? 미정아, 얼른 일어나.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아빠. 아니, 사돈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내가 어디 못 올 곳 왔습니까? 내가 내 딸 집에 온다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하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 상황이 아닐 텐데요. 그럼 어디 사돈이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왜 사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어디 설명 좀 해달란 말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안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딸 키울 적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딸이 어디 상할까 싶어 찬바닥엔 앉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제 딸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어떤 나비가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매까지 들었던 건지 제 딸 앞에 서 있던 안사돈의 손에는 굵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한번 손대본 적 없는 제 딸을 설마 저 매로 내 딸을 때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머리가 바짝 서더라고요. 아니 뭐 설명이라고 하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 사돈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라고요. 그 애가 무릎 꿇고 있는 것 보고서 화가 나신 모양인데 이건 제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화가 좀 나서 미정이가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미정이 제가 자진해서 저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게 너는 애가 어떻게 된 게 내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냅다 엎드려서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너를 잡아먹는 줄 알겠다. 너 정말 나 오해받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어여 일어나라 이제. 사돈께서 날 오해하시잖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안사돈 탓이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안사돈은 제 딸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제 딸이 지레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제가 설마 제 며느리를 어떻게 하기라도 했겠어요? 제가 미정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돈도 아시잖아요.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었죠. 부탁한 것도 없는데 먼저 제 딸을 딸처럼 생각하겠다며 각별히 대하셨으니 저는 여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더 믿어지지가 않네요. 사돈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무릎 꿇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다 큰애를 몽둥이질 하시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몽둥이질이라니. 뭐 내가 애를 때리는 걸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너무하시네. 그럼 그 손에 들고 있는 매는 뭡니까? 그걸로 누구 겁주려고 휘두르고 계셨어요? 제 딸 무릎 꿇려놓고 그 앞에서 매 들고 있으면 그게 제 딸한테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머, 아니 이건 제가 누구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안마봉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사돈은 저한테 변명하기 급급하신 것 같으시니 제가 제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정아, 너 저걸로 맞은 적이 있니?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다 말해봐. 누군가는 제가 본 것도 없이 괜한 오해를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제 딸이 안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뿐이었으니 사돈이 매를 들고 있는 것을 제가 과대 해석해서 유난을 떤다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 딸이 과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사돈이 제 딸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안 했는진 몰라도 제 딸이 사돈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떨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으면 그 당차고 밟던 애가 이러고 있답니까? 당신 정말 내 딸 몸에 손 안 댄 거 맞아? 만에 하나 내 딸한테 해코지 했으면 나 당신 가만히 안 될 거야. 아니 정말 나는 아니라니까 왜 이래요? 난 잘못한 거 없다니까 생사람을 잡고 있어. 그리고 뭐 당신? 사돈은 이제 나를 사돈으로 생각도 안 할 겁니까? 이게 다 오해라는 거 밝혀지면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그때 돼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하세요.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미정아, 이제 말 좀 해봐. 너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동안 아빠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사돈이 너한테 매질이라도 한 거냐? 그래? 아빠... 그래, 미정이 네가 어디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봐라. 내가 정말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니? 네 아빠 말대로 내가 너를 때리기라도 했어? 응? 어디 말 좀 해보라니까 얘야. 사돈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제 딸에게 반문을 하니 딸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혹시 입이라도 열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아니 얘가 입이 얼었어 어쨌어? 말을 해보라는데 왜 말을 못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냐고? 어미 없이 자란 것이 가여워서 딸처럼 아껴줬더니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보다? 아이고 속상해라.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 아빠, 어머님 잘못한 거 없으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거야. 미정아, 너 대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이러는 거야? 이제 아빠가 있잖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응? 아빠가 다 도와줄게. 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맞니? 너 진짜로 괜찮은 건 맞아? 그 순간 제 손을 붙잡은 아이의 눈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제 딸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건 분명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표정이었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제 딸은 제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사돈을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내 딸 집에 왜 와 계신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 딸을 진정시키고 따로 얘기를 듣는 게 먼저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사돈을 쫓아내려 말을 꺼내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는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제 딸을 살피느라 경황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안방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방 분위기가 평범한 신혼부부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루해 보였어요. 노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이 방 안에 있는 장식품들이며 이불들까지 굉장히 예스럽더군요. 물론 저도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니 예스러운 게 익숙한 사람이지만 꽃무늬 이불이며 장식들이 20, 30대 신혼부부가 쓸만한 물건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혼방이라기보다는 나이 있는 독거노인의 방이다 싶었던 거죠.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애초에 사돈은 왜 여기 계셨습니까? 태도를 보아하니 사돈이 이 집에 드나드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자주 오셨습니까? 애들 집들이 할 때 말고는 처음 이 집에 와본 저는 사위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안사돈이 계신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위를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아니 저야 자주 오긴 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와서 며느리 괴롭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냥 바쁜 애들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와서도 청소하고 요리해준 게 다였어요.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 도와주러 가끔 오셨던 게 다예요. 아무래도 미정이가 살림에 서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도움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더 억울하고 비참한 겁니다. 나는 지들 생각해서 귀한 시간 빼면서까지 팔벗고 나섰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뇨. 제 입장에서야 딸 같은 며느리 혼도 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며느리를 잡아내 뭐내 오해를 하시는 게 참 그렇네요. 아무튼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잠깐. 그럼 이 방도 사돈이 꾸며놓으신 겁니까? 저희 딸이 살림을 못해서 애들 안방까지 꾸며주신 거냐고요? 예? 그렇죠. 제가 자주 와서 청소해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손댄 부분이 많긴 하네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나이든 제가 봐도 이 방이 애들 신혼방 같아 보이진 않아서요. 사돈이 그동안 도와주셨다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도와주시려면 좀 성의껏 해주시지 이게 다 뭡니까? 누가 보면 젊은 애들 신혼집이 아니라 60 먹은 할머니가 사는 방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돈이 이 방에서 지내시는 줄 착각했지 뭡니까? 그 상황이 아무래도 이상했던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의심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안사돈이 내 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사돈을 떠봤죠. 그러자 안사돈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며 부정을 하는데 순간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 그럴 리가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는 제가 이 집에서 지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애들 집에서 살겠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참. 나는 친정 엄마도 없어서 살림이라고 모르는 며느리 도와주러 온 건데 어떻게 그런 나를 의심해요? 제가 뭘 의심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 방 분위기가 나이 들어 보여서 그렇게 착각했다고 말한 건데 제가 지금 사돈이 제 딸 집에 새들어 산다는 말이라도 했습니까? 별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부정하시는 걸 보니 저도 괜히 의심이 드는군요. 왜 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돈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네요. 너무 정색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장인어른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아무리 화나셨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실 순 없죠. 이건 저희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아까부터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사돈이나 그런 사돈 편을 들며 제게 역정을 내는 사위를 본 저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할 것 없이 제 눈으로 확인해 보려 안방에 있던 붙박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아까처럼 저를 또 말리려 하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아무리 장인어른이시라 그래도 남의 집 안방에서 이건 아니죠. 저희 부부 물건을 왜 함부로 건드리십니까? 난 아무래도 의심이 드는데 자네와 자네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하시니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진짜 내 딸 신혼방이 맞는지 아닌지 말이야. 저는 붙잡으려는 사위를 밀쳐내고 붙박이장을 열자 그 안에는 역시나 60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안사돈이 그동안 내 딸 집에서 내 딸의 안방에서 죽치고 살고 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이것들 다 뭐지?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옷인데 뭘 그러세요? 그럼 내 딸 취향이 이렇게 나이 들었다는 건가? 아니면 혹시 자네가 입는 옷인가? 자네 취향이 이렇게 나이 들고 여성스러울 줄은 몰랐구만. 어때? 이래도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야? 자네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는 건가?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내가 설마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이야. 사돈이 어디 말해보십시오. 사돈 지금껏 제 딸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내 딸이 편히 지내라고 내가 얻어준 신혼집에서 내 딸이 써야 할 안방을 차지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집에서 내 딸을 구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다 오해라니까 그러시네요. 내가 정말 바보 등신인 줄 아나?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몰라서 캐물어보는 줄 알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들이야? 내 딸한테 잘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더니 나 모르는 뒤에서 감히 이런 짓을 해? 이 뻔뻔하고 추악한 것들! 그 상황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을 무릎 꿇려 매를 들고 있던 사돈의 모습, 그걸 그저 방관만 하며 딸을 찾으러 온 나를 가로막던 사위의 행동, 그리고 내 딸 집이 제 집인 양 내 딸이 쓸 안방까지 차지하고 있는 안사돈의 모습에 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내 앞에서는 내 딸을 친딸처럼 품어주겠다며 그리도 잘해주던 사돈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러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당신 순진한 내 딸한테 좋은 시어머니 노릇하더니 그것도 다 가식이었어? 나한텐 친딸보다 귀하다고 말하더니 그게 다 아부였구만. 그래서 성애도 차지 않는 사위 받아주고 결혼 허락시켰더니 이것들이 감히 내 딸을 이딴 식으로 대접해? 내가 내 딸 걱정해서 사준 신혼집 안방에 자기가 살림을 차려? 장인어른, 일단 진정을 좀 하세요. 장인어른이 왜 화나신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돈이 흥분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쪽 말도 들어주셔야죠.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 무슨 사정? 내 딸 쥐잡듯 잡고 있던 것도 사정이라고 할 건가? 어쩐지 그 밝던 애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당신들 내 딸이 착하고 순진한 거 알고 이용한 거잖아. 아비라는 놈이 딸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거 보니까 니들이 내 딸 구슬려서 착복해야겠다 싶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게 내가 니놈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지. 나이도 한참 많은 놈이 모아둔 돈도 없고 영 못 믿어 보여서 결혼 안 시키려고 한 건데 그런데도 잘하겠다는 말 믿고 내 딸 내어줬더니 감히 내 딸을 이런 취급하고 데리고 있었던 거냐?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사위에게 제 딸을 내어줬던 저는 그동안 제 딸이 그 집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고생하며 지냈을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자꾸만 아까 꿇어앉아 울고 있던 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끝까지 결혼 반대를 하는 것을. 내가 왜 저딴 놈을 사위로 들여 이런 꼴을 봐야 하는 건가 허망해졌습니다. 착한 내 딸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고생을 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늦었지만 더 이상 제 딸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던 저는 제 딸을 이혼시키고 그 인간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화내지 마세요.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저 애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어 같이 지내자고 했던 건데 사돈이 얻어주신 집이니 사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정이를 워낙 딸처럼 생각했기에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미정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를 불렀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했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제 와서 그딴 변명해봐야 들을 생각 없으니까 더 입 열지들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당신들이 그동안 내 딸한테 어땠을지 내가 모르겠어. 아빠,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네가 뭐가 미안해? 미정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미정아, 이 아빠는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구나. 네가 이런 놈이랑 같이 계속 사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아빠가 막무가내로 군다고 네가 서운할지 몰라도 이번 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겠다. 아빠는 너 이혼시킬 생각이다. 실수든 오해든 내 딸을 무릎 꿇리는 집안이랑은 사돈 못한다. 예? 아니 장인어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지금 겨우 이런 일로 저희들어 이혼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겨우 이런 일? 그래, 네 놈 생각이 결국 그런 거구나. 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겨우 이런 일이라고 하다니. 내가 너 같은 놈을 잠시나마 사위라고 생각했던 게 지옥스러울 지경이야. 더 할 말 없고 자네 당장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나가게. 이혼이 무서운 놈이 감히 이런 짓을 해? 이혼을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죠. 아무리 장인어른이 딸 바보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미정이 의사도 없이 멋대로 그런 걸 결정하세요? 자기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자기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잖아, 어? 그 비겁한 놈은 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표를 바꿨습니다. 착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랑 결혼한 제 딸에게 따져 묻더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제 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비겁한 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딸은 잠시 침묵 끝에 어려운 입을 뗐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왜 내가 이혼하기 싫어할 거라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난 이혼하고 싶어.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다고 끝까지 바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 나도 내 생각이라는 게 있고 당신 생각만큼 멍청한 사람 아니야. 뭐? 아니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미정아,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나 좋아하잖아. 근데 네가 정말로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지금은 장인어른 때문에 괜히 그러는 거야. 장인어른이 화를 내시니까 일이 심각하구나 싶어서 너까지 덩달아 동조하는 거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미정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면 다시 분가하면 되지.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무튼 방법이야 얼마든지 찾아보면 되는 건데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왜 그래 정말. 아까부터 자꾸 겨우겨우 그러는데 당신이 보기엔 이 일이 정말 겨우 이런 일 같아? 내가 내 집에서 남편과 시모에게 괄시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일이야? 내가 이런 걸 다 참은 건 나 때문도 있지만 우리 아빠 때문도 있었어.
아빠 반대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이런 걸로 이혼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그냥 참고 견뎠던 거야.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당신도 당신 엄마도 깨닫고 우리 다 좋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제 다 끝이야.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에서 이런 대접 받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해야겠어. 다행히도 딸아이는 제 뜻처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마음이 여려 이혼 생각은 하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딸은 제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파렴치한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는데 당차고 똑부러진 모습에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애가 그동안 이혼 생각도 안 하고 제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모두 저 때문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저것들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딸아이를 이혼시키면 해결될 일이었으니까요. 자, 내 딸이 뭐라 하는지 다 들었지? 그럼 자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주게. 예?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아이고, 안 됩니다, 사돈. 집에서 나가라뇨. 이혼이라뇨.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화 푸세요.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뭐하러 다시 하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 이혼시킬 겁니다. 당신이랑 사돈할 생각도 없으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네 빨리 어머니 모시고 안 나가나? 아니면 진짜로 경찰이라도 불러 쫓아내야 성에 차겠어?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고 다시는 미정이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금 나가서 갈 곳이 없어요. 집 구할 돈도 없고 이대로 나갔다가는 저희 모자 길바닥에서 굶어 죽습니다. 자네 어머니 집으로 가면 될 것이지 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저희 엄마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으로는 빚까지 있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보, 나 좀 도와줘.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설명 좀 잘 해줘. 응?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 나보다 8살이나 많으면서 하는 짓은 왜 3살짜리야?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 딸한테 빌붙지 말라는데도. 자네 입으로 똑바로 말 못해? 제가 저희 어머니 전세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다 마이너스가 돼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셔서 모신 겁니다. 당신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나랑 결혼하자마자 좋은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고 노래 부르더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 모시고 들어왔잖아. 그리고 그 전세 자금으로 코인 투자했지? 위험해 보인다고 말리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돈 한 푼 없어서 이 집에서 못 나가는 거잖아. 사위와 사돈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가 사위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말에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구해준 집에 왜 자기 부모를 데려와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제 딸이 말리는데도 이상한 코인 투자를 해서 쫄딱 말아먹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별 볼 일 없는 나이 많은 사위 겨우 받아줬더니 결혼하자마자 이런 사고를 치고 이제는 쥐뿔없는 짐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내 딸이 참아줬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들이 갑인 것처럼 안방을 차지하고 내 딸을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울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사위와 사돈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는 그 인간들 사정이야 제가 알아줄 게 아니라고 하며 이혼할 때 보자고 내보내버렸네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그 파렴치한 모자의 짐들을 챙겨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짐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것들이 내 딸이 한 집과 혼수에 몸만 들어와서 생각보다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작정으로 내 딸에게 갑질을 한 건지 정말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핀 뒤에야 저는 딸아이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이런 꼴 봐서 정말 미안해.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빠한테 미안할 일이 아니라 아빠한테 진작 도움을 구했어야지. 내가 이러려고 너를 시집 보낸 줄 아는 거니? 아휴, 아니다. 다 내 탓이지. 내가 믿음직한 아비였으면 미정이 네가 혼자 소갈이 하진 않았을 텐데. 널 두고 멀리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 멀리서 안부만 묻던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아니야, 아빠. 난 그냥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아빠가 알면 너무 속상할까 봐. 그러니까 이건 아빠 탓도 내 탓도 아닌 거야. 아빠, 미안하고 고마워요. 다행히도 딸아이의 건강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모라는 여자가 매를 들곤 있었지만 그건 협박용이었을 뿐 애를 두들겨 팬 적은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을 구박하고 협박까지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집살이를 미친 듯이 시켰다는데 그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한테 돈 해주느라 집 없어서 갈 곳 없이 얹혀 사는 주제, 어미 없이 자란 내 딸을 가정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혼을 냈다더라고요. 아마도 그건 제 딸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만들려는 수작이었겠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처음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 척 할 수 있었던 건지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60여 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좀 볼 줄 안다 싶었는데 설마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저는 그 후 변호사를 찾아가 딸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내 딸을 이혼시킬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 큰 십자가를 지게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였기에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혼이 당장의 아픔일진 몰라도 멀리 본다면 나은 일이었기에 차라리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걱정하는 제 생각과 달리 한결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저에 대한 죄책감과 엎어진 물이라는 생각 탓에 이혼을 망설였다는 딸에게 제가 용기를 실어준 건지 딸은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딸아이의 이혼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끝날 수 있었어요. 애초에 그놈에게 제 딸을 붙잡을 구실도 염치도 없겠지만요. 그래도 소송까지 안 가서 정말 다행이야. 이혼 소송 잘못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나도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다행이지. 그런 인간들이랑 오래 엮여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니? 애초에 그런 놈인 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몰라도 변호사 구할 돈 없다고 협의 이혼하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못난 놈이 끝까지 못난 모습이지만 그래도 덕분에 하루빨리 갈라설 수 있었으니 말이야. 맞아요. 이제 진짜 남남이라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하네.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아빠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살게요. 이번 일이 혹시나 딸아이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제 딸은 저보다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딸아이를 믿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저와 딸은 서로에게 더 이상 비밀이 없기로 약속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제가 믿을 구석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뿐이니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늘 딸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